브러쉬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러쉬 도구는 아이드로퍼라고도 합니다. 원하는 색상과 모양으로 붓이나 연필로 그릴 때 사용합니다. 단축키는 B입니다. 브러쉬 도구는 붓 또는 색연필의 느낌으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브러쉬 크기나 모양을 설정할 수 있고 라이브러리를 통해 다양한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브러쉬 외에도 직접 브러쉬를 제작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브러쉬를 다운받아 블러움으로 해서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고 브러쉬 크기 조절은 대괄호로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경도, 투명도 조절은 Shift 대괄호를 사용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도구 옵션 바입니다. 1번은 브러쉬 종류와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브러쉬 패널을 열 수 있고 3번 모드는 브러쉬가 겹쳐질 때 어떻게 겹쳐질 것인지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4번은 불투명도는 브러쉬의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색이 진해집니다. 5번째는 불투명도의 압력 제어의 유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6번은 브러쉬 재질감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불투명해집니다. 에어브러쉬의 스타일 강화 효과 유무를 체크는 7번이고요. 8번은 모양의 압력 제어의 사용 유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사전 설정 창입니다. 단축키는 F5번입니다. 사전 설정된 브러쉬는 크기, 모양, 경도 등의 정의된 특성과 함께 저장된 브러쉬 모양입니다. 사전 설정 브러쉬의 크기, 모양 또는 경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변경은 일시적으로만 유지됩니다. 다음에 이 사전 설정을 불러오면 브러쉬는 원래 사전에 설정된 브러쉬를 불러옵니다. 변경 내용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시려면 새 사전 설정을 만들어서 저장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표준 브러쉬 모양 옵션입니다. 크기는 브러쉬 크기를 조절합니다. 크기 조절은 픽셀 단위로 값을 입력하거나 슬라이더를 드래그합니다. X 뒤집기는 X축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Y 뒤집기는 브러쉬 모양의 방향을 Y축을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각도는 타원형 브러쉬나 샘플 브러쉬의 긴 축과 수평선 사이의 각도를 지정합니다. 원형률은 브러쉬 짧은 축과 긴 축의 비율을 지정합니다. 비율 값을 입력하거나 미리 보기 상자에서 점을 드래그합니다. 100% 값은 원 브러쉬를 나타내고 0%는 선형 브러쉬, 중간 값은 타원형 브러쉬를 나타냅니다. 경도는 브러쉬의 선명도를 표현하는 중앙 크기를 조절합니다. 샘플 브러쉬의 경도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간격은 브러쉬 획에 나타나는 브러쉬 자국 사이의 거리를 조절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커서의 속도에 따라 간격이 결정됩니다. 브러쉬 모양은 브러쉬의 특성을 정밀하게 지정하여 매우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양의 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브러쉬 모양 선택 클릭 후 옵션을 설정합니다. 모양은 브러쉬의 모양을 변형하거나 조절해 줍니다. 분산은 브러쉬 획에 나타나는 브러쉬 자국의 수와 위치를 결정 후 브러쉬 획에 브러쉬 자국이 분산되는 형태를 지정합니다. 양축을 선택하면 브러쉬 자국은 방사형으로, 양축을 선택하지 않으면 브러쉬 자국은 브러쉬 획 패스의 수직으로 분산됩니다. 텍스처, 재질감은 텍스처 처리된 브러쉬는 패턴을 사용하여 브러쉬 획이 마치 직물의 짜임에 있는 캔버스에 페인팅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중 브러쉬는 두 가지 브러쉬 모양을 결합하여 브러쉬 자국을 만듭니다. 색상은 브러쉬 점의 색상을 불규칙한 변형을 조절을 합니다. 전속, 투명도는 브러쉬 점의 투명도를 불규칙하게 조절합니다. 브러쉬 포즈는 스타일러스 같은 효과를 달성하고 브러쉬의 각도 및 위치를 조절합니다. 기타 브러쉬 모양입니다. 노이즈는 개별 브러쉬의 불규칙성을 추가로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부드러운 브러쉬, 회색 값이 들어있는 브러쉬에 적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젖은 가장자리, 브러쉬 획의 양 가장자리를 따라 페인트가 계속 더 적용되게 하여 수채화 효과를 냅니다. 에어브러쉬 강화는 이미지의 색조를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전통적인 에어브러쉬 기법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브러쉬 패널의 에어브러쉬 옵션은 옵션 막대의 에어브러쉬 옵션과 기능이 같습니다. 매끄럽게 하기, 브러쉬로 획을 그릴 때 곡선을 더 매끄럽게 표현합니다. 이 옵션은 스타일러스로 빠르게 페인팅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 옵션을 설정하면 브러쉬 획을 렌더링할 때 화면에 브러쉬 획이 약간 늦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텍스처 보호, 텍스처를 사용하는 모든 사전 설정 브러쉬에 같은 패턴과 비율을 적용합니다. 여러가지 텍스처 브러쉬로 페인팅할 때 일관된 캔버스 재질을 내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캔버스를 하나 만들겠고요. 여기 브러쉬 도구 바에서 8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브러쉬 도구가 있는데 단축키는 B입니다. 브러쉬를 부르시면 상단에 이렇게 옵션 바가 있습니다. 브러쉬 옵션 바가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사전 설정 피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브러쉬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다가 쓰기만 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 없는 것은 이렇게 28인데 나는 지금 30픽셀인 브러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브러쉬를 새로 만들거나 내가 원하는 브러쉬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 새 브러쉬 사전 설정이라는 것으로 브러쉬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톱니바퀴에 환경 설정 도구가 있는데, 여기 브러쉬 이름 바꿀, 여기 지금 브러쉬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브러쉬 크기가 되어 있는데, 이 브러쉬를 갖다 대고 잠깐 기다려 보시면 하드 메이커 컬이라는 브러쉬 이름이 있죠. 그리고 4픽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러쉬를 사전 설정할 때 이렇게 이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고 브러쉬가 몇 픽셀인가 이렇게 주시면 이 하단에 바로 브러쉬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오른쪽 키 눌러서 브러쉬 삭제 또는 이름 바꾸기로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존에 있는 것은 가져다 쓸 수만 있는 거고, 새로운 브러쉬를 만들고 싶으시면 지금처럼 새 브러쉬 사전 설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세 번째 단락은 보는 방법입니다. 작은 축소판, 큰 목록, 획 축소판. 획 축소판을 보시면은 여기 도트로도 보실 수 있지만, 이렇게 획을 그었을 때 어떤 표현이 나타나는지를 미리 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전 설정 관리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브러쉬가 우리가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브러쉬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색상 견본, 그레이디언트, 스타일, 패턴, 윤곽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온라인에서 찾아서 불러 들여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불러오기가 있죠. 불러오기 브러쉬, 여기 확장자는 ABR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오시면 그 브러쉬들이 여기 쭉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색상 견본의 확장자는 ACO, 스타일은 ASL, 이런 식으로 확장자를 아시면은 그거에 따른 이렇게 사전 설정 유형을 선택을 하셔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재설정, 블록이 지금의 브러쉬를 저장을 한다든지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브러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브러쉬를 이렇게 종합 불어오겠습니다. 서해 브러쉬를 대체하겠습니까? 확인. 변경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기존 건 없어지고 지금 새로 불러왔습니다. 종합 브러쉬도 대체하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종합 브러쉬가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계속 나 요 밑에다가 브러쉬들을 계속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자연적인 브러쉬 첨부로다가 연이어서 브러쉬를 불러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수 효과 브러쉬, 이런 식으로 수채화 재질 브러쉬, 이런 식으로 첨부를 하게 되면 브러쉬 끝에 계속 붙어서 불러오게 되고요.
나는 기본 브러쉬를 다시 대체하고 싶다. 기본 브러쉬 첨부는 추가로 붙는 거 확인은 기존 거 다 없애고 내가 필요한 것만 불러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본 브러쉬를 다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크기는 그야말로 이제 픽셀 브러쉬의 크기를 말을 하는데요. 지금 60 픽셀로다가 해서 점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60 픽셀로 해서 지금 여기 경도는 100이고 크기만 60입니다. 여기서 한번 클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은 보시면은 가로가 60개, 세로가 60개인 픽셀이 단 한 번의 점으로 66에 36, 360 픽셀에 해당되는 거에 점을 하나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60, 세로 60개의 점이 그냥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 모양에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경도가 크기는 그대로고 경도가 60인 상태인 경우에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 경도는 선명도인데 이 가운데에서부터 바깥까지 선명 흐리게, 그리고 그러면 한번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Shift를 누르고 옆으로 쭉 이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경도를 100으로 주었을 때랑 불투명을 값을 변경을 했을 때랑 차이점이 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불투명을 50으로 준 상태에서 점을 한번 찍어 보고요. 선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지금 요 위에 것은 경도를 0으로 준 상태에서 여기 그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것은 불투명을 50으로 해서 준 거죠. 그러니까 선의 색깔을 투명하게 50%로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불투명은 그대로 100으로 주고 흐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점을 한번 찍고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옆으로. 이 흐름은 그야말로 이 흐름에 대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거를 좀 작게 주겠다 하시면 이렇게 흐름을 흐리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흐름을 좀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 흐름이 거의 보이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 흐름은 그야말로 이렇게 그냥 점 찍었을 때는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이렇게 실제로 선을 그어 봤을 때 차이점이 있었고요. 불투명은 실제로 점을 찍거나 획을 그으나 이렇게 색상을 투명하게 해주는 정도이고, 경도는 이 선의 테두리를 가운데와 바깥까지 얼마나 부드럽게 페더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해주는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와 브러쉬 옵션 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브러쉬 사전 설정 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러쉬 사전 설정 창은 여기 아이콘 세 번째를 눌러서 불러올 수도 있고, 또는 창에 보시면 브러쉬 단축키는 F5번입니다. 그래서 브러쉬 사전 설정, 브러쉬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창을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캔버스도 하나 만들어서 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설정 브러쉬의 크기, 모양 또는 경도를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이 변경은 일시적인 변경이고, 이것을 저장하고 싶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새 브러쉬 사전 설정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준 브러쉬에 보시면은 이 브러쉬 모양을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브러쉬도 나타나지만 여기 옵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기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경도나 간격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크기 조절은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을 이렇게 넓혀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선을 그었지만 이 선이라는 건 결국 이 점의 모임이거든요. 이 점을 계속 그어서 마치 선이 있는 것처럼 이 간격을 넓히자 이렇게 마치 원을 여러 개를 그린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 모양이라 뒤집어도 모양이 다 똑같지만 모양이 있는 것, 나비나 뭐 단풍이나 사각, 삼각 여러 가지 모양일 경우 여기 뒤집기나 Y 뒤집기를 하면 모양이 달라지는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각도를 이렇게 원형률을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원형률을 주고 선을 그어 보시면 여기 얇은 선을 그리실 수가 있고 경도를 이렇게 바꿔 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모양의 선을 그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원형률 0, 각도 0으로 주시고 간격을 좀 벌려 보겠습니다. 원형률은 100 그려주시고 모양을 선택하시고 모양을 글씨까지 클릭을 하시면 이 모양에 대한 옵션이 바뀝니다. 또 하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크기 지터를 80으로 올리자 좀 더 작거나 모양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직경 좀 더 작은 것도 만들어져라. 좀 더 작고 좀 더 큰 것도 만들어져라. 이렇게 하시면은 작고 큰 원을 많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선을 한번 이렇게 이어가고요. 이번에 분산이 적용된 브러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산은 여기 체크뿐만이 아니라 글씨까지 클릭을 해 보셔야 여기 옵션 창이 바뀝니다. 지금 분산이 적용이 됐습니다.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드래그. 여기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위아래 분산이 돼서 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양축을 적용이 된 상태에서는 좌우 위아래로 분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꽂은 상태에서는 수직으로만 이렇게 점이 그어지는 거죠. 수직으로만 위아래만 이렇게 그어지고요. 개수가 3개인데 개수 지터를 좀 넓히시면 이번에는 텍스처를 한번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러쉬에 패턴을 입히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요 단색인 모양에서 이렇게 패턴이 입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을 난 좀 더 큰 패턴을 입히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큰 패턴이 입힌 모양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체 명도를 좀 진하게 하겠다, 또는 흐리게 하겠다, 대비를 진하게 하겠다, 흐리게 하겠다 이렇게 옵션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처는 이대로 끄고요. 이중 브러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브러쉬를 체크를 하고 글씨까지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선이 입혔는데 여기 지금 모양이 달라졌죠. 지금 나비 모양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 원에다가 나비 모양까지 플러스가 돼서 이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이 단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풍과 점과 합쳐서 모양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간격도 좀 적을까요? 왜 이렇게 단풍이 간격을 좀 넓히니까 단풍 모양이 좀 나오네요. 이렇게 하고 브러쉬 모양은 좀 커야 되겠죠?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파란색으로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중 브러쉬는 잠깐 꺼보겠고요. 색깔을 한번 고양도 좀 줄이겠습니다. 다시 30 정도로 줄이고요. 색상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근데 난 조금 같은 계열의 색을 좀 만들어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흰색에 가깝지 않고 전경색에 비슷한, 조금 전에는 여기 오른쪽으로 조절하시면 배경색과 많이 섞인 원을 그릴 것이고요. 왼쪽으로 하시면은 정경색과 더 많이 섞인 원을 그릴 것입니다. 색조는 여기 색깔을 좀 더 다양하게 넣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합친 모양을 만드실 수 있으면은
높이시면 채도를 낮추시면 명도 같은 경우 좀 탁한 색이 입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색상 입히는 것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송 같은 경우는 브러쉬의 투명도를 불규칙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펜 압력, 펜을 세게 누르면 색깔이 세게 나오고 펜을 살짝 누르면 색깔이 좀 약하게 나오는 거죠. 그 펜의 압력조차도 그릴 때 효과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타블렛이나 펜이나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하시는데 보조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조 기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기울기나 휠이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도에 그걸 적용을 하는 건데 저는 마우스니까 지금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포즈라는 게 있는데요. 스타일러스와 같은 효과를 달성하고 브러쉬의 각도 및 위치를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스타일러스와 같은 효과를 달성한다고 하는데 크게 차이는 느끼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스타일리시한 그런 효과를 주고자 하실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브러쉬 모양 옵션이 있는데요. 노이즈가 있으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끝에 좀 브러쉬 모양이 커야지 알 수 있겠네요. 간격을 조금 더 올리고 노이즈를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여기 테두리가 좀 거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같은 경우는 불규칙성을 추가로 지정해서 여기 지금 테두리가 약간 불규칙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 주고요. 젖은 가장자리라는 것은 브러쉬 획의 양 가장자리를 페인트가 계속 더 적용되게 그래서 마치 수채화 물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 페인트가 좀 더 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에어브러쉬 강화는 에어브러쉬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색조를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전통적인 에어브러쉬 기법을 사용합니다. 에어로 전에 그림판에서도 해보셨죠? 여기 에어로 브러쉬 쭉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에어브러쉬처럼 칙 하고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매끄럽게 하기는 브러쉬로 획을 그릴 때 곡선을 더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여기 강화는 체크를 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곡선을 더 매끄럽게 해줍니다. 텍스처는 패턴과 비율을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일정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텍스처를 사용하는 모든 사전 설정 브러쉬에 같은 패턴과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그려보시면은 같은 이렇게 해서 기타 브러쉬 모양의 옵션을 이거는 많이 그려보시고 해보셔야 차이점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브러쉬 모양에 이렇게 효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브러쉬 모양에서 원 모양을 하나 잡고요. 색상을 좀 파란색으로 택해서 간격을 좀 더 벌리고요. 크리스터는 좀 촘촘하게 색상을 조금 동그랗게 그리고 싶어서 그어보겠습니다. 모양이 나도록 색상 이런 모양도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브러쉬에 보시면은 또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주선이 이렇게 있는데 우주선은
어딘지를 제가 작품 분위기가 조금 나네요. 네, 모양 분산을 수직으로 올렸습니다. 분산을 수직을 하고 너무 분산되지 않도록. 양축을 넣어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한 번 더 그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도 만드실 수가 있고